정치인은 솔직해야 됩니다. 이 국민들의 행복, 국민들의 민생을 챙기는 일에는 어떤 정쟁도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렇게 경제 지표들 중에는 이 긍정적인 지표와 부정적인 지표들이 있습니다. 긍정적인 지표는 뭐가 있습니까? 우리나라가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불을 넘었습니다. 30-50 클럽에 들었습니다. 수출이 6천억 달러를 돌파를 했습니다. 민간 소비가 7년 만에 최대폭으로 증가를 했죠. 그리고 고용에 있어서는 상용직,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증가한 모습을 보임으로써 고용의 질이 개선됐다는 그런 긍정적 지표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70년 동안 대기업 중심의 오로지 낙수 효과만을 바라보면서 70년을 달라왔습니다. 이것의 결과가 소득의 양극화였고 우리 국민들은 경제 민주화를 요구했고 이 소득의 양극화를 해소하라고 요구를 해서 시대 정신에 입각해서 나온 것이 이 소득주도 성장, 혁신 성장, 공정 경제를 포함하고 있는 포용적 성장입니다. 이 정책을 70년을 해봤습니까? 20년을 해봤습니까? 고작 문재인 정부 들어서 2년 했습니다. 그런데 당장 무슨 경제에 무슨 대전환을 우리 손에 잡히는 결과를 원하는 것 자체가 저는 과한 공격을 위한 공격이라고 생각합니다. IMF 같은 경우 최근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재정정책은 상당한 규모의 추가 경정 예산을 통해 더 확장될 필요가 있다. 양극화 속에서 소외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에게 안정적인 사회 안전망을 튼튼하게 구축해 주는 것 역시 재정과 국가의 역할입니다. 노령인구 대폭 증가하는 그 문제 잠깐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저는 피할 수 없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국민연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제대로 좀 또 확보가 안 돼 있던 분들입니다. 그럼 그분들의 노후는 어떻게 팽개쳐야 됩니까? 저는 절대 그럴 수 없다고 봅니다. 그 노령인구가 우리 인구의 50%를 차지하더라도 국가는 당연히 그분들의 노후를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를 최소화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거는 뭐냐면은 지금 세대들의 일자리를 최대한 많이 만들어서 이들의 국민연금이 최대한 튼실하게끔 해주는 겁니다. 과연 이 재정을 가지고 어디에다가 어떻게 쓰느냐가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보수정권 10년 동안에 국가 재정을 어디에 썼습니까? 4대강에 썼습니다. 그리고 자원외교에 썼습니다. 방산에 썼습니다. 그 수십조의 돈들이 우리 사회의 혁신을 이끌고 사회 안전망을 확충하는 데 쓰여졌어야 하는데 불구하고 엉뚱한 곳에 쓰였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은 경제 위기가 아니라고 하셨죠. 그런데 첫 번째 질문 토론할 때 뭐라 그랬습니까? 이 정부가 이 경제 정책이 실패했고 이걸로 해서 경제 위기가 엄청나다고 얘기를 하셔놓고 막상 또 지금은 경제 위기가 아니라고 얘기하십니까? 제1야당 대표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현장은 지옥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공공연하게 IMF 때보다 더 심각한 경제 위기라고 우리 국민들을 선동하고 있는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반시장적인 접근들이 횡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정부가 이런 혁신 성장과 사회 안정망과 일자리와 이런 부분들에 관해서 확장적 재정 정책을 하겠다는 것에 대해서는 경제 위기도 아닌데 왜 여기에 쓰냐고 얘기하는 겁니다. 예산 편성은 정부가 해마다 하는 겁니다. 해마다 하는 건데 500조 슈퍼 예산 내년 총선 있으니까 이거 총선 선심성 예산 다 집어넣어가지고 하는 거 아니야? 그러면은 총선 있는 해에는 예산 편성을 하지 말아야 됩니까? 정부가 올스톱을 해야 되는가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총선은 우리나라 존재하는 많은 선거 중에 하나입니다. 민생의 시계는 선거와 무관해야 됩니다. 이런 미래의 먹거리 산업들을 해나갈 수 있는 인재들을 양성하는데 과감하게 재정이 투입되다고 봅니다.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한 예산 투자, 500조 이상의 슈퍼 예산을 만들어서라도 해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하다고 그러고 증세가 필요하다 그러면은 저는 솔직히 국민들께 얘기하고 정치권 모두가 국민들 설득하는 데 나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분들의 평균 연령은 63.4세인가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은 70세 이상 드는 분들도 다 여기에 와 있다는 거죠. 정부가 대대적인 뭔가 정책들을 만들어서 이분들의 노후의 삶도 저는 보호할 수 있는 정책들을 좀 만들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소득주도 성장이 최저임금 인상만을 가지고 부각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의료비 문제, 주거비 문제, 그리고 육아와 보육에 드는 비용들도 점점 줄여주는 것들도 이 소득주도 성장의 한 부분입니다. 저는 이런 다양한 분야에 있는데 이런 것들이 제대로 실현되지 못했습니다. 야당의 절대적인 협조가 없으면 사회 안전망을 튼튼하게 구축할 수 없습니다. 정말 제1야당, 자유한국당이 이런 부분에 관해서 공감을 하고 이런 문제들이 우리 국민들의 많은 민생을 억누르고 있다라 그러면은 입법에 동참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 입법에 동참하지 않고서 최저임금 인상된 거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은 되게 저는 비겁한 행태라고 생각합니다. 예, 저는
정치인들은 국민에게 되게 솔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민 앞에 약속했던 바는 꼭 지키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 사회에서 양극화와 이 불평등 해소는 시대 정신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12년 박근혜 전 대통령은 경제민주화라고 하는 상상할 수 없는 깃발을 들고 대통령이 됐습니다. 2017년도에 여야 모든 대통령 후보들은 최저임금 1만 원 공약을 내세웠습니다. 왜? 더 이상 우리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인간다운 삶을 요구하고 있지만 그것도 충족시킬 수 없는 임금을 받고 있는 것에 대해서 반성했고 인간다운 최소한의 삶을 위해서 최저임금 1만 원을 공약했던 것입니다. 이거는 여야 모두의 정치권이 국민에게 약속한 바입니다. 그런데 최저임금이 올랐고 이게 좀 올랐다 그래가지고 이 정쟁 소재로 가져갈 게 아닙니다. 그러면 이 최저임금으로 인한 것과 함께 보완 대책들은 무엇일지 이 정책적인 대안들, 지혜의 경쟁을 해야 되는 것이 우리 정치인들의 솔직한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이것에 대한 대비책들을 더 신중하게 머리를 맞대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칸에서 기생충으로 황금 종려상을 받은 봉준호 감독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영화 스태프들과 표준계약서를 작성을 했다. 그만큼 제작비가 올라갔겠죠. 그렇지만 그것은 좋은 의미의 상승이라고 생각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이런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역상권 활성화, 가맹사업법, 대리점법, 상생협력법, 공정거래법 이 모든 법들이 최저임금 인상이라든지 이런 것과 함께 가야 될 법임에도 불구하고 자유한국당이 이렇게 이런 부분들의 보완 법들에 대해서 일체 논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추경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황교안 국무총리 시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추경은 구조조정 지원과 일자리 창출, 경제체질 개선하기 위해서 필요한 일이다. 꼭 필요하다. 이게 2015년도 추경 시정연설에서 당시 황교안 국무총리가 했던 얘기입니다. 2016년 추경 시정연설을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빠른 시일 내에 신속히 집행되어야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추경안은 국회에서 논의조차 안 되고 있습니다. 심사조차 안 되고 있습니다. 저는 정치인은 솔직해야 됩니다. 정치인의 가장 중요한 이 정치의 근본은 국민입니다. 이 국민들의 행복, 국민들의 민생을 챙기는 일에는 어떤 정쟁도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빨리 국회로 복귀하셔서 이런 모든 문제들이 함께 논의되고 법안들이 통과됐으면 좋겠습니다.